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안단테 콘 모토란 음악 용어 들어보셨나요? 안단테보다는 조금 빠르게, 활기 있게란 의미인데요. 줄여서 느리게, 그러나 활기차게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세상의 속도가 빠르고 또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뭔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천천히 꾸준하게 흘러가는 일상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열심히 사는 우리들의 노력이 진짜 사람을 위한 세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서두르지 않고 안단테 콘 모토, 느리지만 활기차게 살아가는 오늘 되시길 바라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향미안의원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정민 박사님과 당뇨병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의 주제가 당뇨잖아요. 네. 이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국민병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병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뇨병이 참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유명하고 워낙 유행처럼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먼저 어떤 질병인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이 절대적 또는 혹은 이제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말초 조직에서 이 인슐린 작용이 잘 안 되는 대사질환의 일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뇨병은 인슐린의 어떤 생물학적 효과의 감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고혈당 상태와 이에 따른 대사 장애를 의미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몸은 음식 속에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당으로 전환시킵니다. 또 이 당은 우리 혈액 속에 녹아서 이렇게 각각의 세포로 운반이 돼서 우리 몸으로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이 당분이 이 세포 속으로 잘 흡수가 되지 않아서 당이 혈액 속에 계속 머물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액 속에 당의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혈액 속에 당이 많다,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될 에너지원인 당이 세포나 그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혹은 흡수가 되지 못하고 그냥 그 이동 통로인 혈액에 그냥 그대로 높아져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뇨병을 앓는 분들은 에너지가 이제 흡수가 안 되면 약간 힘이 없다거나 좀 이러신가요? 네, 그럴 수가 있죠. 이제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 몸을 활동하는 에너지, 대사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활동,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호흡을 하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 몸의 곳곳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에너지를 우리 몸을
이기 위한 이 에너지의 그 근도, 그러니까 원료,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 네. 기름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당을 그 에너지의 원료로 쓰고 있는데 그 원료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전체적인 몸의 대사 상태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뭐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다는 게 뭐 당장 힘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뭐 우리 몸의 기능들이 좀 전체적인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네.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병 네. 환자가 상처가 났어요. 그럴 경우에 잘 안 난다 그러죠. 잘 안 나는 거. 그러니까 대사 상태가 제대로 안 되고 회복에 대한 어떤 에너지 자체에 대한 네. 어떤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재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낫게 되고 어떤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에 그냥 당뇨병이 없는 분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되고 잘 낫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게 흡수가 안 된다는 게 그냥 좀 힘이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인슐린의 문제다. 뭐 당뇨는 정말 인슐린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어떤 거고 어떤 작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인슐린은 네.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요. 그러니까 당이 네. 그냥 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당이 세포로 들어가서 사용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인슐린이 이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혈액 안에 있는 당의 그 네. 혈당 자체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당뇨병의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어떤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네. 혹은 충분한 양의 인슐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몸의 그 세포가 그 인슐린의 그 작용을 거부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해서 당이 혈액 속에 세포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네. 특히 비만하거나 체지방이 많은 경우에 이 몸에 있는 지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경우에 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증가됩니다. 보통 이제 건강검진 받고 나서 난 당뇨는 아닌데 네. 혈당이 좀 높다고 조심하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분은 약간 당뇨로 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 그런 경우를 보통 우리가 내당능 장애 그리고 네. 공복, 그러니까 빈속, 공복 혈당 장애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네. 현재 상태가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약간 못 미쳐요. 도달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정상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좀 혈당이 높은 단계.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내당능 장애,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목하면서 새롭게 분류된 개념인데요. 네. 내당능 장애라는 것은 식사 후에 2시간 후에 혈당이 140에서 한 199 정도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네. 공복 혈당 장애는 공복 시 혈당이 100에서 한 125 정도인 경우를 말합니다. 공복 혈당 장애는 공복 시 혈당 검사만으로도 우리가 보통 진단이 가능한데요. 네. 내당능 장애는 반드시 이제 경구 당 부하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공복 혈당 장애나 내당능 장애를 보이는 환자들은 당뇨의 전 단계로 어떤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네. 당뇨의 위험 인자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더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당뇨에 걸릴 위험에 노출이 어쨌든 되어 있는 상태다. 굉장히 많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조금만 만약에 관리가 소홀한다 하더라도 당뇨병으로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혈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보통 공복 혈당 그리고 식후 혈당 이렇게 나눠서 체크를 네. 양쪽을 다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각각 주는 의미가 다른 건가요? 그치. 공복 혈당이랑 네. 식후 혈당을 나눠서 체크하는 경우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식사 음식물에서 네. 우리 에너지, 탄수화물을 당으로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식후 혈당은 공복 시 혈당보다 좀 당연히 높겠죠. 높죠. 네. 네. 그것이 이제 제대로 흡수되고 있는지를 봐주는 것이 이제 식후 혈당이고요. 네. 그리고 공복 시 혈당도 혈류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어떤
그 혈액 속에 남아있는 혈당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는 것이 이제 공복시 혈당입니다. 네. 네. 주는 의미들이 약간은 좀 다르네요. 또 당뇨 같은 경우에도 형태가 되게 여러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 몸에 이제 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로 제대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 세포로 제대로 넣어주는 것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죠. 네. 이 호르몬 자체가, 이 당뇨병은 이 호르몬 자체가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경우가 하나 있고요. 네. 인슐린은 충분히 있는데 내 몸에서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것에 따라서 형태를 나누기도 합니다. 우선은 1형 당뇨병이 있는데요. 네.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슐린은 췌장에 있는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랑게르한스 섬 베타 세포로부터 우리가 인슐린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네. 이 분비가 급격하게 감소되기 때문에 생기는 형태의 당뇨병을 제1형 당뇨병입니다. 인슐린 자체가 엄청 부족한 겁니다. 자체가 부족한 거.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는 20세 미만에 발병하기 때문에 소아당뇨라고도 불리는데요. 1형은 몸속에 인슐린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몸에 인슐린이 보충이 되면은 혈당이 조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슐린 주사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 등이나 아니면은 그 먹는 인슐린 등으로 인슐린을 우리 몸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네, 혈당 조절을 네. 할 수가 있는 경우인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국민병이라고 여기시는 네. 이 당뇨병의 주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입니다. 이 경우는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인데요. 다시 말하면은 인슐린은 충분히 분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 몸이 이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랑게르한스섬에서 글루코스에 의한 어떤 인슐린 반응 분비 저하나 어떤 인슐린 저항성이 중심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부족입니다. 상대적.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은 양이 충분할 수 있지만 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충분할 수는 있지만 그 양의 내 몸에서 작용하는 어떤 그 네. 양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가 이제 대다수의 당뇨병을 차지하고 제1형 당뇨병과는 좀 달리 이제 어떤 이 발병이 좀 상당히 늦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행 또한 완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뇨병은 대부분 유전이다. 유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 네. 실제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게 있나요? 대사 질환인 어떤 당뇨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이제 뭐 지금까지 밝혀지는 원인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어떤 유전적 요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경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네. 유전적 요인으로는 부모가 모두 당뇨병인 경우에 자녀가 당뇨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30% 정도고요. 부모 중 한 분이 당뇨병일 경우에는 한 15% 정도가 자녀에서 당뇨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유전적인 요인을 보이고 있고요. 네. 비만인 상태에서는 이제 네.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하면서 당뇨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의 경우에 당뇨병 발생을 염두에 두어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체내의 모든 세포 기능이 늙어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연령이 높을수록 이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제 과식이나 지나친 열량 섭취 역시 이제 비만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당뇨병과도 관련이 있어서 자꾸 과식하는 습관은 당뇨병을 유발한다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죠. 네. 또 이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된
제2형 당뇨병의 주된 원인으로 요즘에 밝혀져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경구 피임제, 이뇨제, 진통 소염제, 네. 류마티즘 치료제 같은 어떤 일정한 약물들을 네. 복용할 경우에 당뇨병이 발생할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은근 있어요. 임신 기간에 좀 당뇨가 일시적으로 오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근데 네네네.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면 만성화가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임신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응급을 요하는 치료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뭐 이제 출산 후에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출산 후에도 여전히 당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당뇨병의 원인 자체는 뭐 어떤 몸에 제가 이제 환경적인 요인, 어떤 체내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과식을 하는 습관들 아니면 이제 몸에 지방 세포가 많이 생기는 습관들 그리고 이제 체내의 어떤 세포들이 늙어가는 과정들, 몸의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 쉽게 생긴다고 했는데 임신이라는 상황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여성의 몸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에도 어떤 일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한방에서는 당뇨병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이 당뇨병을 소갈이라고 표현을 소갈. 예, 소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소곡선기 가리다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줄여서 이제 소갈이라고 합니다. 네. 소곡선기는 이제 쉽게 밥을 막 먹어도 쉽게 목이 마르고 자꾸 물을 찾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당뇨의 증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갈은 이제 한약의 고전이거든요. 한약의 고전인 황제내경에서부터 언급된 병증으로 음호조율로 인해서 어떤 체내의 기혈진액이 균형을 잃어서 발생하는 일련의 병리적 변화를 말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진액 부족, 비만, 음식 부절, 뭐 그 음주를 좀 많이 한 경우, 또 정지실조라는 것은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를 말하는 용어인데요. 스트레스 그리고 노상과다라는 또 원인이 있는데 이건 요즘 말로는 업무 과다. 요즘에 업무 과다에 많이 시달리죠. 항상 노출이 되어 있죠. 그걸 노상과다라고 하고 방실부절이라는 원인은 어떤 이제 너무 이제 절제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경우, 이게 몸이 피곤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역시. 그리고 이제 과복신조라고 또 어떤 원인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매운 것을 과다 섭취한 경우. 매운 것도 안 좋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외부의 사기가 내부에 들어와서 어떤 열로 발생할 경우에 그 원인이 돼서 이 소갈이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약 고전에서 밝혔던 원인과 지금이 당뇨병이 환경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거의 예전부터 정확한, 특히 이제 제2형 당뇨병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으로 우리가 한약에서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뭐 추가해서 말하면은 이제 비만한 사람은 보통 습열이 내성에서 기가 상일하고 진화돼서 소갈이 발생하기 쉽다. 비만한 사람은 당뇨가 발생하기 쉽다고 해서 지금의 원인도 같은, 지금의 어떤 현대의학적 원인과 같은 원인론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한약에서는 이제 청화생진이라고 해서 이제 허열이라고 하거든요. 발상된 열을 꺼주고, 그리고 이제 진액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 대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몸이 우리가 대사가 안 됐을 경우에 몸이 이제 조금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제 기능을 못한다, 푸석푸석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를 해준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당뇨가 인슐린 의존성에 대해서 1형, 2형으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방에서도 어떤 종류를 기준에 맞춰서 구분하고 있나요? 한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갈을 뭐 당뇨병의 어떤 요즘에 원인이 되는 인슐린이라는 어떤 호르몬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요. 증상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소갈을 상소, 중소, 하소,
그 원인에 따라서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한약에서의 당뇨의 증상들은 폐열, 뭐 입마름, 허기짐, 그리고 소변이 번잡한 경우 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상소는 네. 폐가 이 폐에 속하고 이제 격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횡격막 위쪽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소의 경우에는 증상이 이제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의 양이 많고 자주 보는 경우를 이제 상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중소는 위에 속하는데 많이 먹는데 몸은 막 야여해요. 그리고 이제 대변은 단단하고 소변이 잦은 경우, 이 경우는 소갈 중에서 중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소는 신장에 속하는데 또 소변의 양상이 특히 기름처럼 탁하고 양이 많고 몸은 여위고 가슴이 답답하고 번조하고 얼굴빛과 귓바퀴가 검어지고 다리와 무릎이 마르고 가늘어지는 경우, 이럴 경우 하소다라고 이제 나눠서 상소, 중소, 하소를 나눠서 그 증상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을 조금씩 달리합니다. 그럼 당뇨의 구체적 증상들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우선 체내 혈당이 높아지면은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수분과 함께 나가게 되므로 갈증이 심해지겠죠. 자꾸 이제 밖으로 물이 많이 나가니까 네. 당연히 물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자주 먹는 경향을 보이고요. 에너지로 전환될 때 당이 소변과 함께 빠져나가므로 공복감이 계속 심해지겠죠. 근데 에너지로 활용이 잘 안 되니까 기력은 약해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우선 대표적인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네. 그래서 당뇨병 앓고 계신 분들은 자꾸 힘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곤하다, 힘이 없다, 자꾸 이렇게 눕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네. 일형 당뇨병은 분비세포의 90% 정도가 이제 파괴될 때까지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당뇨 증상 외에도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기면 상태에서 혼수 상태가 돼서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는 자주 볼 수는 없는데 굉장히 위험한 당뇨병 증상 중에 하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과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병들은 이제 제2형 당뇨병인데요. 우리가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당뇨병의 대부분은 이 제2형 당뇨병을 말합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1형 당뇨병처럼 뭐 소화기나 20세 전에 소화기나 뭐 그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발생해서 중년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기 전까지 뚜렷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다만 가족력 경향이 큽니다.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당뇨병이 있는데 몸 관리를 잘 안 했어요. 그러면 중년 이후에 당뇨병이 걸릴 확률이 다른 분들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설명드렸듯이 네. 부모님께서 뭐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당뇨병이 있으시면은 10명 중에 3명은 몸 관리 안 하면은 당뇨병 걸릴 확률이 있으니 그래서 반드시 몸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가족력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네네. 각별한 주의가 그렇죠. 필요할 것 같네요. 뭐 이러한 당뇨병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성 합병증보다는 어떤 만성적인 합병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네. 합병증이 정말로 무섭다고 들었어요. 네. 네. 당뇨의 무서움은 합병증이죠. 네. 이 합병증으로 큰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 당뇨의 무서움인데요. 당뇨가 발생한 후에 약 1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네. 신장 기능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으로 이제 단백질도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 증상이 심해져서 신장이 손상되면은 노폐물이 잘 배설되지 않아서 만성 신부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혈당이 높아지면은 혈압도 더불어 상승하게 되고 신장의 손상은 더욱 촉진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첫 번째 이 신장의 어떤 문제가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가장 무서운 문제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당뇨 환자의 40%가 당뇨병성 망막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이제 당뇨병성 이 안구 질환은 네. 흔한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은 환자의 한 70% 이상이 이 망막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당뇨병으로 진단받으면 최소한 6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안과 검진을 통해서 이제 혈관의 어떤 증식성 변화를 감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흔하게 이 망막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항상 이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안과 검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녹내장, 백내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랑 좀 다르고 망막에 생기는 어떤 혈관의 네. 변화로 인해서 당뇨로 인해서 이제 망막의 얇은 혈관들이 이제 부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망막 자체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우리 몸의 감각을 지배하는 또 신경에 어떤 손상을 느끼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신경은 우리 몸 손끝 발끝 뭐 전신에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당뇨병 환자는 그래서 다리가 저리거나 화끈거리고 이제 남의 살 같다고 해요. 이게 피부 이상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피부가 내 피부 같지 않아요. 남의 피부 같아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 거칠다라는 느낌은 아닌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꼬집어 봤을 때 네. 남의 살 꼬집는 느낌이 나요. 내 살 같지가 않습니다. 피부의 감각이 이제 자기가 마비가 되는 느낌. 마비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이 표현하는 게 남의 살 같아요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거 남의 살 같다라는 느낌으로만 이해를 좀 그렇죠. 간접적으로 해봐야겠네요. 네. 아무튼 뭐 신경이 손상돼서 발생하는 건데요. 심한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성기능 장애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그냥 흔하게 뭐 변비나 설사, 위장 장애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신장이나 뭐 안구나 그리고 이제 신경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은 모두 미세혈관, 미세적인 부분이랑 관계가 깊습니다. 네. 근데 당뇨가 지속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큰 혈관보다는 이제 미세혈관의 영향을 먼저 당연히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망막, 신장, 신경 모두 이제 미세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거나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당뇨합병증이 주로 발생하는 기관이죠. 그렇지만 그 외에도 더 진행이 되면은 네. 뭐 약간 좀 특이한 경우지만 예. 당뇨병성 족부병변으로 뭐 궤양이나 궤저가 진행되기도 하고 또 심하면은 이런 궤양이나 궤저가 진행이 돼서 네. 발을 못 쓰게 돼서 절단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갑자기 당뇨병성 혼수가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의식장애나 혼수 상태가 돼서 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정말 우리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말 합병증의 주 원인이다 보니까 네. 이 당뇨를 좀 앓고 계신 분들은 관리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정말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네.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 네.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식사요법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죠. 식사요법의 목표는 첫째, 혈당, 혈중 지질, 혈압 등의 어떤 대사 지표를 정상 수준까지 네.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둘째는 만성 합병증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요. 셋째는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사요법의 원칙을 표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열량을 섭취해야 되고요. 네. 또 이제 영양소의 균형 있는 섭취가 필요하고요.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좀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적절한 열량을 섭취한다는 것은요. 네. 다소 열량의 감소가 좀 필요하나 네. 뭐 지나치게 체중을 감량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만이 당연히 나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제한적인 칼로리를 섭취하는 분들인데 그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오히려 적당히 먹어야 된다. 다만 체중이 불지 않게 과하지 않은 정도로 먹는 것이 이런 적정한 열량을 섭취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한다고 했는데요. 뭐 이 의미는 당질이나 단백질, 지방의 섭취 비율이 60대 20대 20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영양소의 균형 있는 섭취를 위해서 어떤 곡류나 어육류, 채소류, 그리고 우유나 유지유, 과일류 같은 6가지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식 없이 모든 의식군들을 그냥 골고루 그리고 적정한 열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거지. 좋다는 겁니다. 또 음식 섭취에 있어서 어떤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기름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가급적 이제 불포화지방산인 어떤 식물성 기름인 거, 뭐 식용유나 참기름 같은 걸로 대체해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콜레스테롤이 많은 어떤 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먹는 빈도나 분량을 좀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도 강조하는데, 저도 이제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싱겁게 먹지 않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젓갈류, 가공식품, 어떤 조미료 등의 들어가는 음식들을 많이 먹는데요. 이런 음식의 섭취를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국이나 찌개를 같이 밥 먹을 때 같이 먹지 않습니까? 이걸 다 먹지 말고요. 좀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강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해서 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금 간을 미리 하는 음식을 먹기보다는 음식을 먹기 전에 바로 먹기 직전에 이제 소금 간을 해서 먹기 시작하면은 소금의 양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소금 대신에 소금이 없는 향신료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대사질환을 겪고 계시는 환자분들한테 해당하는 말이지만요.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이제 이런 대사성 질환 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칼슘,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의 어떤 인슐린 반응을 개선시키는 보고가 있는 어떤 비타민과 무기질들은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이것들을 따로 약물이나 어떤 제품으로 복용하는 것보다는 이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뇨는 정말 생활 습관 관리병이라고 할 만큼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당뇨병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천궁입니다. 천궁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천궁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천궁은 혀를 보호하는 사물탕에 들어가는 약재로 그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한데요. 간경, 담경, 심포경에 작용하는 약재입니다. 네. 혀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우리가 당귀가 있는데요. 당귀는 부족한 혀를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다면은 이 천궁은 어혈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또 혀를 돌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천궁은 크게 세 가지 효능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혀를 잘 돌려주는 혈액순환 개선의 효능입니다. 네. 천궁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통증 질환을 치료하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차고 시리고 그리고 이제 아프거나 어혈이 생겨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천궁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여러 통증 질환에도 쓰이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부인과 질환에 도움이 되는데요. 자궁에 피가 부족하거나 어혈이 생기면은 생리불순이 생기거나 생리통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럴 때 천궁은 어혈을 없애고 자궁에 피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임이나 난임 또는 산후조리약에도 이 천국이 꼭 들어간다고 할 만큼 한의원에서는 여성 질환에 아주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네. 세 번째는 두통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궁은 머릿속 혈관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두통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처방 중에 천궁 다조산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두통에 아주 유명한 처방입니다. 네. 처방 이름에도 이제 천궁이라는 약재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이 처방에는 천궁이 역할이 아주 큰 처방이고요. 네. 이 두통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혈액순환이나 뭐 두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네, 그런 뭐 통증이나 병일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천궁은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좋은 만큼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천궁을 사용할 때 기름 성분을 빼지 않으면 오히려 두통이 유발되고 그리고 이제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예민하신 분들이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름 성분을 가정에서 제거하시는 방법으로는 어떤 기름 종이에 천궁을 싸서 기름이 배어 나오게 하거나 끓는 물에 이제 살짝 데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프라이팬에 이제 가볍게 이제 천궁을 가볍게 이제 계란 후라이 하듯이 네. 이렇게 살짝 앞뒤로 구우시면 이제 기름 성분을 가볍게 제거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천궁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69이고요. 네, 몸무게는 55kg. 네. 키는 152.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위장이 살이 고생한 지가 5, 6년 됐는데, 6년 더 지났네요. 근데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한 데가 지금 좀 됐거든요. 네. 됐는데, 또 2년, 원래 만약에 내시경 하면 내년쯤 괜찮다가, 그 다음 해 되면 또, 요때 되면 또 아프고, 또 병원 가서 내시경하고 이랬어요. 네. 그런데 이 통화를 전번에 한번 했을 때도 여선생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런 데가 지금 한 3년 됐나요? 그래가 선생님한테 놀래가고 많이 물어보지도 못하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끊었는데 지금 내시경을 받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위가 아프지는 안 하고 예. 그냥 가슴에 뭐가 들어 앉아 있는 것처럼 깝깝하니 포만감이 있고 좀 안 편한 거 있지. 네. 그래서 내시경 받은 지는 한 2, 3년 지났어요. 그 선생님 통하고 내시경을 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 또 재발을 또 했는 건 위가 안 편해서 네.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어떻게 내시경 안 받고 어떤 조치가 있나 싶었어요. 어머니 우선은 내시경이라는 것은 네네. 치료 방법이 아니고 진단 방법이죠. 진단. 그러니까 검사하는 그 과정이죠. 그렇죠. 검사하는 거죠. 내 위장이 네네. 깨끗하냐,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는 거를 내시경이라고 하고요. 네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내시경을 통해서 위장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그게 치료죠. 그러니까 내시경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어머니 불편하신 부분들을 치료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불편하시면은 뭐 치료를 하셔야 되죠. 내시경을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 불편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어머니가 최근에 막 그 살이 막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으시죠? 아니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단지 가슴이 네. 그냥 아프지도 않으면서 뭔가 이래 안 편한 거 있지. 네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게 5, 6년 정도 되셨다고요? 아니면은 그 최근에 다시 위장 이래갖고 위장 내시경 한 해 하고 한 해 안 하고 이런 게 한 5, 6년 했어요. 아, 5, 6년 됐다고요? 세 번 받았어요. 아, 그리고 다시 이렇게 더부룩하고 편하지 않은 거는 왜 얼마 되셨어요? 최근에? 지금 최근에 그래요. 지금 이 한 달 좀 된 거. 그죠? 한 달밖에 안 되셨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 내시경 안 받으셔도 되고요.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내시경 받으신 다음에 내시경만 받으셨어요? 아니면은 내시경 받고 약을 처방 받으셔서 처방한 약을 드셨어요? 전번에 내시경 했을 때는 위를 하고 나면 선생님이 보여주잖아요. 네네. 거기 보니까 위가 막 흘러가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가 약을 2달씩 먹었어요. 그렇죠. 2달씩 먹으면서 약 먹는 동안에 이제 답답한 거 좋아지시고 그러셨죠?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어머니는 이제 따로 내시경을 답답하고 이런 증상들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따로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큰 문제가 있었으면 지난번 내시경 벌써 이제 얼마 안 되셨잖아요. 내시경 검사할 때 의사 선생님이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많이 헐어 있다는 거는 미만성 위염일 가능성이 가장 크니까요. 미만성 위염. 퍼져 있다고요. 많이 이제 어떤 위험이, 그죠? 미만성 위염이라고 표현하시죠? 많이. 기억이 잘 안 난다. 위가 많이 헐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한 때문에로.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헐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위가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한 거는 이제 그 위의 운동성 부분이 더 가장 큰 부분이니까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내시경을 받는 게 아니고요. 치료를 하시면 돼요. 치료를. 그래서 치료를? 네, 치료요. 그냥 치료만 하셔도 돼요. 이런
위의 운동성을 좋게 해주는 여러 가지 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위의 움직임이 안 좋아지는 것이 위장 자체의 문제인지,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신장 기능이 떨어져도 이제 위장 기능이 같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어머님한테 해당하는지 진단을 하시면은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위장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위장 자체, 그러니까 비위장, 중초의 기능이 선천적으로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한의학에서 굉장히 치료가 잘 됩니다. 어떤 치료들을? 침 맞아도 되고요. 그리고 근처 한의원 있으시죠? 근처에? 네. 마음에 맞는 한의원 가셔서 침 맞고 거기에 이제 보험약으로도 좋은 거 많아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보험약으로 이제 평이산이라고 이제 위장 운동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이 있거든요. 다른 거 없고 그냥 가슴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죠? 네. 예. 이거는 뭐 이제 그 한약 처방이 뭐 굉장히 이제 뭐 끓여 먹는 이제 비급여 처방되는 게 아니고 보험약으로도 너무 효과가 좋은 약이 보험약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 가셔서 침 맞고 보험약으로 이렇게 치료받으면요, 지금 뭐 불편한 거는 금세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침 아시겠죠? 맞아야 되고요. 침 맞기 싫으면은 보험약이라도 이렇게 타서 드시면 돼요. 평이산이라고 합니다. 평의산이요, 평의산. 평이산. 네. 네. 위의 기능, 운동을 편안하게, 평평하게 한다고 해서 평의산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위장 기능에 사용하는 한약인데요. 이 보험약으로도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어머니 이거 좀 불편하신 거 있으면은 자꾸 검사하면 뭐 합니까? 검사하는 것보다 치료를 해야죠, 그죠? 그리고 자꾸 재발하니까 이왕이면은 치료를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있는지 보려면은 이제 한의원 가셔서 평 선생님. 네. 근데 요거는 제가 위장계통에 위장 자체의 운동이 안 됐을 경우에 이 평이산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근처 한의원 갔는데 그 한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보시고, 아유, 어머니는 다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위장 소화가 안 되십니다 라고 말씀을 또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어머니 뗄감이 없어서 위장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 육미지황탕이나 아니면 경옥고 같은 약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머니 진단을 해보고 나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우선은 위장 자체의 문제일 경우에는 보험약으로도 충분히 된다는 거. 하지만 이제 신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보험약으로는 좀 힘들고 어떤 비급여 처방을 좀 받으셔야 될 필요도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언제 그 어머니 근처 한의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머니 좀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고요. 네, 위에 불편하신 부분 잘 해소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머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김희동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